네,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 HLB 생명과학과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처음 시작부터 이 말씀을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인 판단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어느 누구의 말을 듣고선 매매하시는 분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히 후회하실 겁니다. 예, 그래서 개별적인 판단으로 그냥 어떤 판단을 하시던 뭐 올라갈 것 같아서 홀딩을 했는데 좀 밀리더라. 아니면 밀릴 것 같아서 매도했는데 올라간다. 누구의 말을 듣고서는 매매하지 마시고요. 꼭 개별적인 판단을 하셔서 그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후회 없는 그러한 매매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명히 후회하실 겁니다. 그래서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 흐름에 있을 때 바로 여기에서 이제 결정적인 모습이 나올 수가 있어요. 큰 그림에 있을 때, 그러니까 밑으로 빠져도 나중에 올라가겠지 이런 생각과 또는 올라가니까 더 올라간다. 아니면 뭐 여기에서 딱 어떠한 그러한 생각이 아니라 결정을 하시려면 저는 여기서 지금 바로 이후에서 결정을 하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지금 어, 어떤 결정을 여기에서 내린다든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자 여기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비중이에요. 비중. 그냥 올라가도요. 올라가면 계속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비중을 늘려야죠. 비중을 당연히 늘려야 되지만 지금 만약에 떨어졌을 때는 비중을 줄이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지금 올라간다라고만 다들 생각하시기 때문에 비중 늘리는 게 맞겠지만 만약에 올라가지 못하면은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하락을 했을 때도 무조건 비중을 늘려서도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모습에서도 밀렸을 때 자 이렇게 올라간다라고도 무조건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장기에 대한 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위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 그러니까 분명히 또 이러실 거예요. 상승이냐 하락이냐 뭐 이런 내용 그리고 뭐 어떤 결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지금 여기가 이제 저는 상당히 결정적인 위치이다. 그냥 결정적이다라는 것은 이거하고 이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가 중요해요. 여기 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결정해야지 여기에서 결정해야지 이런 거는 안 됩니다. 현재 모습에서 비중을 늘린다든지 줄인다든지 그런 결정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이제 변동성이 이제 시작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흐름을 보면 자 또 한 가지를 말씀드려보면 LB하고 이제 생명과학이 있어서 제가 이제 생명과학이 자리가 더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는 20선 이탈, 자 21선 이탈 기술적 반등은 생명과학이 전 제가 봤을 때는 반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LB는 아니에요. LB는 21선을 이탈하고 나서 기술적 반등 자리가 벗어났어요.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뭐냐면 자, 21선 이탈 기술적 반등이 왜 중요하냐면 상승을 시키는 것에 있어서 좀 쉽게 말씀드리면 쉽다 어렵다 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올린다라고 봤을 때는 21선을 지지하고 올리는 게 당연히 쉽겠죠.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생명과학이 좀 유리한 그리고 또 좋은 모습이고 좋은 반등이 나왔다. 그래서 HF 생명과학이 올라간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무조건 올라간다가 아니라 분명히 HF 생명과학이 유리한 그런 모습은 분명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래서 생명과학의 흐름을 좀 보시면 일단 자 여기 제가 왜 여기에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이유 이 흐름을 나중에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상승하는
하락이 나오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올라갈 거냐. 하락에 대한 부분 이걸 먼저 보시면 됩니다. 이 음봉을 보시면 좀 확대를 해볼게요. 큰 그림으로 보면 자 이건 자 여기 이제 캔들을 좀 볼게요. 캔들을 지금 이 음봉 윗꼬리 아랫꼬리 윗꼬리 아랫꼬리 그리고 자 이제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준을 이탈시켰던 음봉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정확하게 저항받고 빠지는 모습이죠. 그러면 자 5일선에 대해서 이제 보셔야 된다. 이제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죠. 자 5일선 안착하면서 상승이 나왔는데 이 캔들에 대한 부분이 보면 정확하게 지금 미는 자 하락을 시키는 캔들이에요. 근데 이 하락을 시키는 캔들을 자 이겨내고선 어떻게 다시 반등을 중요한 위치를 밀고 그리고 반대로 올리면서 먹고 올라가고 이런 모습이죠. 그러면 이 위치에서 과연 먹고 올리는 이 바닥에 단기 바닥이죠. 단기 바닥에 대해서 밀었던 것을 과연 얼마큼 끌어올릴 수 있겠느냐. 제가 이 위치에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만약에 여기에서 강한 상승이 나온다. 그 상승 쪽으로 봤을 때 이 모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모양의 어떤 우리가 분석과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잘못을 분석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분석은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이 모양이 완벽하다라고 했을 때에는 올리기 쉽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했던 게 뭐냐면 올라가다가 또는 그러니까 여기서 강하게 올리다가 무너지는 모습이 여기가 약하면 그러니까 건물로 따지면 이제 기초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위치가 단단하지 않다, 완벽하지 않다라고 하면 올리다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제가 지금 캔들 분석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위치를 밀었어요. 이렇게 중요한 위치를 밀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중요한 위치를 이렇게 음봉으로 밀었는데 이거를 들어 올리는 모습이 자 밀었다가 위로 분명히 이걸 쉽게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는데 밀었다가 올리는 가운데서 상승을 시켜주는 척을 하다가 어떻게 이걸 무너뜨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럼 여기서는 주의가 뭐가 필요하느냐? 전에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 쭉 올라가면 매도 타이밍에 대한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매도는 제가 말씀드린 게 쉽지 않지만 매도는 잘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인데 지금 이게 일부러 받쳐주는 척을 하고 좋은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주고 위에서 무너뜨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양으로만 봤을 때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모양으로 봤을 때. 그런데 지금 보면 왜 이 말씀 드리냐면 하락을 시켰을 때 이 모양에서 자, 이 패턴과 캔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 모양을 만들어주고 자, 바닥을 만들고 갭상승을 하고 자리 잡고 올리잖아요. 이 음봉과 양봉의 갭상승을 만들어 놓고서 위에서 어떻게 올리는 척하다가 무너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올리느냐 무너지느냐.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자 여기에서 올리는 척하다가 이 위치에서 무너지느냐 아니면 바로 여기서 무너지느냐. 그럼 여기서는 주의가 필요한 게 뭐죠? 네, 일단 매수는 금지예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당연히 매수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건 제가 선택할 건 아니죠. 네, 올라간다 생각하시는 분들 매수하시면 돼요. 네, 제가 매수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네, 매수하시면 됩니다. 올라갈 것 같다. 근데 저는 그동안에 이런 패턴에서 이런 캔들이 나왔을 때 이러한 경우가 많다라는 걸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 주의점과 확인하실 내용을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거니까 뭐 선택은 개별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21선의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이러한 모습에서
받쳐주는 모습 상당히 이상적이죠.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올라가다가 무너진다든지 이렇게 받쳐주는 척하다가 무너지는 경우가 꽤 있다. 그러니까 차트상으로 봤을 때. 근데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다 하나같이 생각하고 계시는 게 그건 차트다. LB는 안 그럴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저도 무너진다 무조건 100%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해서 쭉 올리면 21선을 지지받고 올리는 거 무조건 상승한다. 그러면 이런 걸 말씀드릴 이유가 없죠. 근데 이렇게 해서 무너지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주의가 필요하다. 무조건 매수가 아니라 비중을 유지하는 게, 그냥 유지하는 것도 괜찮지 않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거 뭐 선택이시니까요.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거 올라가겠지라고 해서 막 비중을 실거나 지금 이 자리에서 막 매수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고요. 그리고 LB는 자, 지금 확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음봉이 있고, 이 음봉에 있어서 어떻게 저항이 생겼죠? 5일선.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기본적인 내용, 5일선 안착이다. 그죠? 안착하는 걸 봐야 된다. 근데 지금은 5일선도 안착이 안 됐고, 그리고 밀리는 게 더 좀 강했죠. 그래서 21선 안착을 못한 21선 이탈 이후에 안착을 못한 그런 흐름과 종목들은 이렇게 이탈이 되고 나서 강하게 들어 올려주는 경우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 이후의 상승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이게 올린다라고 했을 때 횡보를 하면서 강하게 한번 올려야 돼요. 미리. 그러니까 지금 생명과학은 어느 정도 21선 이탈하고 나서 올라갔잖아요. 자리를 잡아주고, 그런 모습을 한꺼번에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한꺼번에 21선 이탈을 그러니까 이탈 기술적 반등을 못한 부분, 그 목까지, 그 목까지 아예 한꺼번에 올려주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모습은 상당히 약한 모습이다. 하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반등도 약하고, 그리고 하락이 아니었다. 이전에 하락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지금 약한 거다. 위치상. 그래서 횡보, 그리고 천천히 올라가서 안착, 이런 모습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강하게 이렇게 슈팅이 나와서 안착을 미리 시켜줘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더 좋은 모습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모습으로 봤을 때는, 자, 오히려 만약입니다. 자, 만약에 하락이 나오는 모습, 그러니까 LB라든지 생명과학이 봤을 때 만약에 둘 다 동시에 하락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어떻게 보면 LB가 더 대응하기가 쉽죠. 왜? 올라간 것도 없지만 지금 기준을 그러니까 아예 돌파한 게 아니기 때문에 대응하기는 아무래도 올라가지 않은 LB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과학은 빠질 때 올라오겠지, 뭐 이런 것을 그냥 생각하고 있다가 대응이 늦어지죠. 그러니까 하락에 대한 경우 이렇게 말씀을 지금 드려봅니다. 그래서 상승하는 것은 지금 보면,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면, 자, 생명과학 볼게요. 생명과학은 흐름이 제가 좋기 때문에 지금 이 모양은 누가 봐도 좋아요. 이거는 누가 봐도 좋기 때문에 굳이 제가 좋은 거를 말씀드리면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씀드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LB는 썩 좋지 않다.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굳이 뭐 좋은 것만 말씀드릴 이유도 없고 안 좋은 것만 말씀드릴 이유가 없지만, 생명과학은 누가 봐도 좋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좋은데 이 좋은 모습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그냥 이런 내용이에요. 못 간다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 올라갈 때 만약에 매수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매수해야 돼요. 올라갈 때 매수하면 안 됩니다. 확인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에서 매수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린 게 뭐죠? 올라가는 척하다가 무너지는 모양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매수를 하면 수익에서 무너지더라도, 그쵸, 무너지더라도 수익권이잖아요. 근데 올라가고 나서 무너지면 안 된다.
그래서 매수를 만약에 하시려면 지금 하시는 게 낫다. 그래서 모든 결정, 매수든 비중을 줄이든 여기가 중요해요. 밑으로 빠져서 매수한다?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매수한다? 예, 개별적인 판단이지만 저는 매수할 거면 여기서 합니다. 전 여기서도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여기서도 안 하고요. 여기서도 안 합니다. 저는 매수할 거면 지금 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기술적이든 어떤 패턴을 봐도 가장 확인하기가 좋은 자리다. 지금 자리가.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빠질 때 차트를 모르는 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손절이 나가요. 여기에서 확인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려? 한 번 더 빠지더라도 봐야 된다. 손절이 아니다. 예, 이 내용이 바로 21선 이탈의 기술적 반등 위치를 제가 알기 때문에 빠지더라도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좀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뭐 매도하라는 거냐, 매수하라는 거냐, 뭐 이런 질문을 주시는데요. 대응이 되면 뭐 개별적으로 판단하시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어느 자리든 만약에 원하는 자리가 있잖아요. 저도 뭐 제 개별적으로 좋아하는 자리, 그게 바로 대응이 되느냐. 그러니까 시청하신 분들께서 여기에서 대응이 된다. 그리고 여기 기준을 안다. 그리고 여기를 안다. 여기를 안다. 그러면 대응이 되는 자리는 아무 자리에서나 매수해도 상관없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 자리가 난 대응이 될 것 같아. 여기가 될 것 같아. 여기가 될 것 같아. 올라가면 수익, 빠지면 손절 정리하면 돼요. 근데 지금 보면 기준을 모르시기 때문에 자꾸 누구한테 물어보고 확인하려고 하시는데 그건 절대 그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금 분명히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누구 말을 듣고서는 지금 상황에서 이제 매매하신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후회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어쨌든 예, 중요한 자리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